이 영상은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질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궁근종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궁의 대표적인 양성 종양입니다. 성인 여성 10명 중 7명 정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흔한 양성 종양으로 치료는 자궁근종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치료를 고려합니다. 자궁근종이 의심되는 경우 이 종양이 암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수술을 하고 나서 조직검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 및 MRI 등에서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암과 구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궁근종으로 수술 후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1000명 중 3명 정도로 아주 낮아서 이 가능성 때문에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종은 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발생 위치가 증상과 관계가 깊어 수술 또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자궁근종의 위치는 자궁내막 점막 밑에 위치하는 점막하 자궁근종인 경우 자주 또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여 자궁근종의 크기에 상관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근종이 혹처럼 자궁과 가늘게 연결되어 꼬이거나 꼬여서 썩는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궁근종을 유경성 자궁근종이라 합니다. 이 유경성 자궁근종은 가끔 난소 종양과 구별이 되지 않아 수술을 통하여 구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근육 안에 있는 자궁근종을 근층내 근종이라 하고 이러한 자궁근종은 작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경과 관찰을 합니다. 어떠한 자궁근종이라도 빈혈,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생리통이 심한 경우, 생리량이 많은 경우 등 자궁근종이 이러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여겨지면 수술적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의 치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후 수술 방법, 수술 범위 등을 천천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치료의 대원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고 흔하지는 않지만 암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이 결정되면 수술 방법, 수술 범위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갓 결혼한 여성이 임신을 원하고 많은 자궁근종을 가진 다발성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개복하 자궁근종 절제술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임신 시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개복하 자궁근종 절제술이 유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술 결정 시 결혼 여부, 임신을 원하는지 여부, 이전 수술 이력, 자궁근종의 위치, 개수, 암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궁근종으로 자궁에 대한 수술이 결정되었을 경우 수술 범위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궁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전자궁 적출술, 자궁경부만 남기고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전자궁적 출술이라고 합니다. 자궁근종이나 병변을 최대한 제거하고 자궁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궁은 임신 기능과 다달이 생리혈을 만들어 배출하는 기능 이외에는 의학적으로는 역할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산을 모두 마친 분이 심한 생리혈이나 큰 자궁근종으로 자궁 적출을 권유받을 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경험상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궁 적출을 할 경우 폐경이 되지 않는지, 성생활 시 성적 만족도가 감소하지 않는지를 가장 걱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적출로 얻는 건강상
의학적인 이득과는 상관없이 자궁적출로 인한 자궁상 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궁적출을 하더라도 난소는 보존하므로 몸에서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폐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달이 나오는 월경혈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궁적출 시 성적 만족도에 대한 최근까지 연구에 의하면 자궁적출 시 자궁경부만 남기는 경우, 자궁을 보존한 경우 모두 성적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분들이 원하는 경우 자궁경부를 남겨서 성적 만족도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려고도 합니다. 자궁경부를 남기는 경우 반드시 수술 전 자궁경부암 검사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검사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자궁경부를 남겼으므로 일반 여성과 같이 매년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궁에 대한 수술이 결정되었다면 담당 선생님과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수술 범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자궁근종 수술은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환자의 여러 가지 고려 상황에 따라 개복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과 같이 자궁근종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향후 임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로봇과 복강경 수술은 하나 손으로 만져가면서 자궁근종을 제거할 수 있는 개복 수술보다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로봇, 복강경, 개복 수술 중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방적 나팔관 절제술은 향후 임신을 하지 않을 분들이 자궁이나 난소 수술을 할 경우 같이 할 것을 권해드리는 시술입니다. 반드시 임신을 하지 않을 분들에 해당됩니다. 나팔관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이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기능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어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의학적으로 별 기능을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나팔관을 제거하면 평생 난소암의 발생 가능성이 49% 감소한다는 연구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임신을 원하지 않은 여성에게 자궁이나 난소를 수술할 때 난소암 예방을 위해 나팔관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예방적 나팔관 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당황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결정을 못하시면 의료진에게 나팔관 보존을 원하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